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원장님들이 저한테 힘드는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문자 중에 댓글 중에 그리고 또 전화도 많이 오셨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색소, 내가 가지고 있는 머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정보가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되게 답답해 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색소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면서 추천을 하니까 막연히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계셔요. 뭐 비싸기는 뭐 3, 4만, 4, 5만 원씩 주고 사는 색소가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만 있습니다. 활용도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색소의 활용도만 알면은 시술할 때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되세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단지 수정을 해야 될 때 내지는 이게 지웠으면 좋겠을 때 꼭 레이저를 꼭 있어야만 된다고 물론 레이저가 있으면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꽤 비싼데 뭐 2,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아주 작은 것은 굳이 레이저를 안 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색소의 활용만 잘하면은 충분히 케어가 돼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색소에 대해서 정확히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활용들을 몰라서 못 쓰는 우리 원장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 색소에 대한 거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머신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머신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머신이 진짜 반영구에 적합한지 아니면은 그냥 재료상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샀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질문 중에 통증 크림 질문 되게 많으셨어요. 제가 통증 크림에 대해서 많이 올려놨었는데,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유튜브 많이 보시면 자주 보시면 아시겠는데, 통증 크림을 눈썹용 따로, 아이라인용 따로, 입술 따로, 뭐 헤어라인도 어떤 분또 따로 구매를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통증 크림 종류가 막 3가지, 4가지씩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통증 크림은 1차제와 2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시술을 조금 빨리 하다 보니까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2차제를 거의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1차제만으로 저는 끝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올려놨죠. 내가 시술이 시간이 조금 더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차제를 쓰시면 통증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아이라인 통증 크림 1차제가 뭐 눈썹하고 틀리진 않습니다. 저는 같은 걸로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입술도 똑같습니다. 입술도 눈썹을 하는 통증 크림 가지고 입술까지 다 합니다.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까지 다 해요. 그리고 2차제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신 분들이 1차제 뭐 아이라인 따로, 입술 따로, 헤어라인 따로 이렇게 구매하신 분도 계시고요. 2차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증 크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요. 한 번 더 보시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2차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아시면은 어떤 부위에 어떻게 써도 다 가능하세요. 우리 점 뺄 때 제가 저번 시간에 점 빼는 거, 지저 빼는 거, 잡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제 하나만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거 점 빼고 그런 거에서 2차제 쓸 일이 없죠. 그래서 1차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한 번만 더 보세요.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머신에 대해서 제가 머신에 대한 얘기를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제가 저희 아이리스 머신에 대해서 너무 하면 꼭 장사꾼처럼 비칠까 봐서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머신이 그닥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머신도 100만 원이 130만 원 주고 샀어요. 100만 원이 넘는 머신도 제가 갖고 있고요. 아주 싸게는 아날로그 6, 7만 원짜리 아날로그도 갖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비싸다고 다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싸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확히 반영구했을 때 정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머신을 써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머신. 그래서 비싼 머신을 쓰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머신을 써야지만 돼요. 또 그렇다고 뭐 마냥 싼 걸 구매해가지고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나옵니다. 6, 7만 원짜리 사가지고 또 사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정확한 머신을 써야 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원장 중에 한 분이 선생님 저는 아이라인 했는데 색이 안 들어가요 라는 분이 계셔요. 어느 순간 머신을 바꿨는데 어느 순간 색소를 바꿨는데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머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색소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머신을 말씀드린 게 저희 보시면은 이게 아이리스 머신인데요. 이 앞쪽이 좀 두꺼워요. 이게 뭐냐면은 모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 아이리스는 국산 순수 국내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니들도 중국산인 국산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틀립니다. 그래서 모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좋아야 물론 저희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내가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괜찮다고 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추천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다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외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다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다가 보통 그래서 반영구는 아주 부드럽게 해야지만 된다. 어떤 분은 또 반영구 하는데 파워가 아주 세야지만 된다. 그래서 뭐 문신하는 타투하는 머신을 가지고 한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파워가 너무 세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파워가 너무 약해도 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타투를 하다 보니까 머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타투 머신 같은 경우는 한 10개 넘게 갖고 있고요. 반영구 머신도 제가 저희 머신을 만들기 전까지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있었어요. 싼 거부터 100만 원 넘어가는 비싼 것까지. 그런데도 저희 거 쓰고 있는데 머신은 거의 다 근데 그것들 거의 중국산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요. 근데 저희는 국산입니다. 근데 머신은 모다가 생명이에요. 모다가 생명인데 왜 모다가 생명이냐면은 우리 아이라인이나 입술 같은 경우 아주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이해가 잘 가시나요? 입술 같은 경우 제가 다음에 입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입술을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 순두부라고 제가 교육을 시켜드려요. 순두부라는 느낌으로. 왜 그러냐면은 순두부를 예를 들어 칼로 자를 때 세게 내리치면은 순두부는 팍 깨져버리고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순두부를 자를 때는 칼로 조심히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슥 톱질하듯이 슥 자르면은 순두부도 잘려요. 그만큼 입술은 조심해서 넣어야지만 돼요. 근데 조심하는데 파워도 아주 조심하면은 색이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심하되 약하게 천천히 조심하되 순간적인 파워, 피부를 순간적으로 뚫어주는 파워는 강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타투 머신은 그냥 강합니다. 반영구 같은 머신은 부드러우면서 강한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다에 대한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똑같은 1단의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1단이지만은 똑같이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막 쳐주는데 피부를 딱 닿고 떨어져 나오는 순간 이 순간에 강하게 툭 치면서 피부를 뚫어줘야지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부드럽게만 하면은 피부를 살짝 밀고 다시 나옵니다. 그럼 피부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피부만 부드러우면 밀고 다시 튀어나와요. 그러면 색이 안 들어갑니다. 쑥 부드럽게 가면서 순간적으로 툭 뚫어주고 다시 올라와야지만 되는데 요즘 대부분의 머신들이 그래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지금 저하고 문자하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머신이 3개, 4개씩 갖고 계시는 원장님도 계셔요. 저도 물론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했는데도 색이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는지 이유를 알고 다른 머신을 구매를 할 때 그거에 대한 보완이 돼 있는 머신을 사야지만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머신이 안 들어가니까 또 다른 머신을 삽니다. 그 머신도 똑같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하다 보면 또 입술이나 아이라인이 또 안 들어가요.
그럼 또 머신을 또 삽니다. 그래서 3개, 4개씩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게 교육을 할 때 어떤 머신이 좋고 어떻게 써야지만 된다는 것을 교육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니까 그걸 이야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반복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인 뚫어주는 순간적인 파워가 되게 중요한데 그냥 부드럽게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부에 데미지만 각질층에 데미지만 입히고 색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를 뚫어줘야지만 되는데 그래서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데미지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많이 나서 딱지만 생기고 탈각대도에 색이 하나도 남지 않고 한 2, 3일 지나니까 색이 다 빠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원장님이 실수가 아니고 원장님들도 교육을 받을 때 머신 눈썹, 아이라인, 입술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뭐 SMP 교육까지 받으셨겠지만은 그런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머신의 사용법이고 머신의 이해입니다. 머신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아이라인이나 입술 내지는 눈썹 문신할 때 머신 눈썹 할 때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시킬 때 아이라인 교육, 입술, 눈썹 교육 들어갈 때 머신을 하는 교육은 일단 머신 교육을 먼저 시켜요. 이런 머신의 모다나 파워나 이런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걸 먼저 교육을 시키고 이거 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어떤 건지 알고 시작을 해야지만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실수를 하면은 그러니까 자꾸 색이 안 들어가고 문제점이 자꾸 생기고 착색률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게 자동 머신입니다. 물론 유선도 되고 선을 빼도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려놓으면은 자동으로 꺼지고 들면 자동으로 켜져요. 저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뭐 물론 얘도 스페어를 제가 쓰고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똑같습니다. 파워나 이런 건 똑같은데 얘는 5단까지 있고 얘는 6단까지 있는 파워인데 얘는 쓰다 보니까 손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눈 자꾸 치고 니들 선이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해요. 그리고 이게 내려놓을 때 꺼져야 되는데 계속 울리고 있죠. 이게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 머신을 쓰고 있는데 스페어로 갖고 있습니다. 왜? 기계는 사람도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AS를 맡겨야 되는 경우. 기계도 간혹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손님한테 한쪽 눈 하거나 한쪽 고장 났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페어로 갖고 있는 머신인데 얘 같은 경우는 쓰다가 내려놓으면 꺼져요. 되게 편합니다. 근데 이 편한 것도 좀 뭐 물론 저희 자동 머신도 있지만 타 제품의 자동 머신도 있어요. 그걸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사서 쓰시기 전에 가격대도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순간적인 파워 RP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PM이 몇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RPM이 몇부터 시작하고 RPM에 몇까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이거 그래서 순간적인 파워 그래서 입술이나 아이라인 할 때 색이 잘 먹는지 물론 색소의 문제도 있습니다. 색소의 문제 때문에 착색이 안 되는 경우 생기고 색소 때문에 색이 퍼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면에 색소는 문제가 없는데 머신이 파워가 너무 세도 색이 퍼지고 탈각률이 너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우면서 강해야 된다는 말이 제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강하기만 하면은 피부에 데미지만 많이 입히기 때문에 딱지가 생겨서 탈각률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우면서 강한 머신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원장님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처음에는 머신이 싸다고 해서 샀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니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니들 하나 쓰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것도 있고 쓰다 보니까 분명히 똑같은 힘으로 줬는데 똑같은 압력으로 넣는데 착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파워만 계속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머신을 또 바꾸게 되고 그리고 머신이 중국산이면요 니들도 거의 중국산입니다. 99%.
그러면은 니들의 보면은 바늘이 탄성인데 강직도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일회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중국 제품하고 한국 제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끝이 휜다든지 끝이 또 니들의 디지털의 장점은 니들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해서 흔들림이 떨림이 아날로그 같은 그런 떨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손님이 되게 통증을 느껴 하시고 그다음에 탈각률도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어떤 머신을 어떤 제품을 가지고 쓰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머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는 꼭 한 번쯤 내가 갖고 있는 머신하고 똑같은 걸 살 필요는 없어요. 왜 이게 안 돼서 이걸 사는데 똑같은 걸 사면 안 되죠. 이게 머신이 파워가 약해서 착색이 잘 안 되고 시술할 때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머신을 사셔야지만 되는데 이런 정보가 없으면은 사면은 모양만 틀리고 가격만 비싼 걸 사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머신에 대한 정보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것은 색소에 대한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원장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착색제, 강화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얘는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을 강화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솔루션은 착색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솔루션은 강화제나 착색제가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루션은 언제 쓰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져온 것은 지금 수성을 가져왔는데 토프만 유성이네요. 카키 브라운도 유성입니다. 나머지는 수성을 제가 수성에 대한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유성 같은 경우로 엠보를 할 때 유성으로 많이 써요. 유성으로 쓰다가 내가 여기다가 머신으로 해가지고 콤보 눈썹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머신으로 엠보를 했을 때는 색이 좀 되죠. 돼서 찍어서 이렇게 한 컷 한 컷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머신으로 할 때는 니들 찍어서 니들의 팁에 색소가 쑥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해줘야지만 되는데 너무 되면은 찍었을 때 색소가 빨려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겸용으로 나왔는데 간혹 뭐 수성용 엠보용 따로 머신용 따로예요. 그러면서 색소를 두 가지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걸 안 써도 됩니다. 따로따로 안 쓰셔도 돼요. 이 솔루션만 쓰시면 돼요. 엠보용에다가 솔루션 서너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면은 머신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구분해서 따로따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엠보용 따로 사고 머신용 따로 살 필요 없이 엠보용 겸용 머신과 수지 엠보용 겸용을 사가지고 솔루션만 넣어주시면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소를 두 개 살 걸 하나만 사셔도 된다는 거죠. 조금 전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솔루션은 강화제가 아니고 엠보 쓸 때 쓰는, 물론 솔루션 쓰는 방법 중에서도 믹서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엠보 시술이 끝났는데 엠보 시술할 때는 색소가 약간 좀 되다고 했죠. 된 색소에서 조금 더 착색을 좀 도와줘야지, 조금 더 스며드는 걸 좀 도와주게 해야지 라고 했을 때 솔루션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됐던 게 약간 물러지겠죠. 그래서 쑥 비벼지면은 조금 착색을 도와주는 것보다 스며들게 도와주는 거예요. 상처난 부위에 살짝 스며들게. 진흙을 꾹 뭉쳐가지고 물을 뿌려주면 진흙물이 쭉 흘러나가는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처난 부위에 살짝 조금 더 스며드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착색제나 강화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강화제 착색제는 부스터입니다. 실은. 네. 부스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시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소음으로 깨끗이 닦아주는데, 소음으로 닦아줄 때 부스터를 위에다 거품 흔들어서, 거품처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흔들어서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눈썹에다 비비고 내지는 토프를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쫙 비벼준 다음에 닦아주시면은, 깨끗이 닦아주시면은 이게 강화제 착색도 잘 되면서 주위에 소독도 잘 되면서 냄새도 되게 좋아요.
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이게 부스터가 그 강화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하고 부스터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솔루션은 머신을 쓰게 하는 거고 부스터는 강화제입니다. 그리고 소독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그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향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문질러도 됩니다.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SMP 두피 문신을 할 때는 우리 원장님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아이라인은 아이라인 단색으로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라인이 까맣다고 해서 두피에다가 쓰면은 절대 안 됩니다. 얘는 수성이에요. 그래서 아이라인은 단색으로 아이라인 하시면 돼요. 아이라인을 했는데 색이 퍼졌다 그러면 원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색소의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색이 뭐 변색이 됐다든지, 물론 머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색소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아이라인은 믹스해서 쓰는 게 아니고, 물론 믹스해서 쓰는 유성으로도 써도 됩니다. 믹스해서 솔루션 넣고 유성으로 써도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1년에서 1년 반이면 색이 다 빠지겠죠. 근데 아이라인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라인은 수성으로 단색으로 쓰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갖고 왔는데, SMP 색소는 두피 전용 색소입니다. 수성도 아니고 유성도 아니에요. 두피 전용 색소입니다. 그래서 두피는 일반 피부하고 좀 틀려요. 성질이 좀 틀다 보니까 유분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성 단색으로 쓰면 색이 많이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유생으로 쓰면은 비싸게 해놓고 빠진 게 유분도 많기 때문에 1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몇 개월 만에, 3, 4개월, 4, 5개월 만에 다 빠져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두피 전용 색소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거,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거, 오렌지, 올리브, 버블검, 그 다음에 카키 브라운 토프, 제가 하나 더 틴트 오렌지까지 가져왔는데, 제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은요, 제가 현재 하고 있고, 제가 쓰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 원장님들 갖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검은 입술은 뭘로 중화한다고 그랬죠? 네, 오렌지로 중화합니다. 검은 입술은. 그리고 근데 저는 검은 입술은 틴트 오렌지로 중화를 해요. 틴트 오렌지로 중화했을 때 검은색도 잡으면서 약간 붉은기를 잡아도 틴트 오렌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틴트 오렌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뭐 오렌지 갖고 중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틴트 오렌지로도 하기도 하고 오렌지로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오렌지 하나 갖고만 중화해야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요. 오렌지로도 중화 가능합니다. 그리고 틴트 오렌지로도 중화하면서 입술색을 조금 더 붉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렌지는 검은색, 검은색 내지는 푸르스름하게 빠졌을 때 오렌지를 쓰는 거예요. 눈썹. 그래서 오렌지 쓸 때는 수성입니다. 얘는. 그래서 머신이나 수지로 찍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화할 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올리브색도 물론 수성입니다. 올리브는 언제 쓰냐면요, 빨갛게 빠져있는 눈썹, 빨간 눈썹에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화할 때 빨간 눈썹 중화를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머신이나 수지로 전치를 한번 합니다. 원칙은 28일 후 피부 재생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해주는 게 좋은데, 너무 급해, 오늘 당장 하고 싶어, 한국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하고 바로 하셔도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오늘 하고 28일 후에 원하는 색으로 입혀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그래서 올리브는 붉은색 계열을 중화할 때 쓴다고 아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습니다. 중화 차트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화 차트 올려놨으니까 올리브는 언제 쓰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버블검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세요. 버블검 언제 써야 되는지. 그래서 교육하는 원장님들도 버블검을 언제 쓰는지 몰라서 토프하고 똑같이 쓰게, 토프하고 거의 비슷하게 써도 상관없는데, 버블검은 수성이고
토프는 유성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완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똑같이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 교육하는 원장님들도 이거에 대해 자세히 몰라가지고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버블검 얘는 그냥 보시다시피 쉽게 우리 말대로 살색이에요. 살색. 살색인데 버블검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버블검은 수정 눈썹이라고 합니다. 수정할 때 쓰는 눈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색 눈썹 수정, 중화 가지고 수정입니다. 중화 색소는 그 색을 덮어서 브라운 결로 만들어주는 것을 중화라고 하는 거고, 얘는 수정은 아예 없애야 된다는 게 수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내가 이거 가져왔는데, 자 이렇게 눈썹이 있는데 내가 선을 하나 긋다 보니까 밑에 하나 살짝 이렇게 삐져나온 선이 하나 생겼어요. 이런 것을 쉽게 내가 레이저 갖고 있으면 빵빵빵 싸면은 좋아요. 근데 이렇게 싸지 않고 이 버블검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우리 원장님들 갖고 계시는 이쑤시개 멘봉, 이쑤시개처럼 생겼는데 끝에 멘봉처럼 면이 감아져 있는 거 있죠. 이쑤시개 멘봉으로 시술 직후에 이 라인을 싹 파줍니다. 살살 긁어줘요. 시술 바로 직후에는 긁어주면은 이 안에 게 색소가 어느 정도 빠져나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쑤시개 멘봉 깨끗한 걸로 이 부위에다가 살살살 묻혀서 채워준다고 생각하면서 밀어 넣어주면은 깔끔하게 없어져요. 신기할 정도로. 내지는 손님이 왔는데 그 전에 옛날에 했던 눈썹이 회색 눈썹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이렇게 딱 했는데 한쪽이 조금 삐져나와서 회색 눈썹이 한쪽 꼬리가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디자인 조금 바꾸다 보니까. 그럴 때 수지로 삐져나온 부분을 꼭꼭꼭 찍어준다니 머신으로 가볍게 쳐주면은 신기할 정도로 없어집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버블검이에요. 그래서 버블검 쓰는 방법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때 가장 좋아요. 근데 오늘이 아니고 2-3일 지났어. 그러면은 탈각이 다 된 후에 한 달 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했는데 오늘 당장 수정해야 될 때는 쓰시고 3-4일 지났는데 보니까 빠져 있어. 그러면 한 달 후에 양쪽을 맞추면서 살짝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그때 버블검은 그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적인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토프하고 카키 브라운은 제가 보조 색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이리스 색소에 대한 겁니다. 아이리스 색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타 제품의 색소는 아이리스 제품하고 또 틀릴 수가 있어요. 농도나 뭐 배합이나 비율이 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이리스 색소의 농도나 명도, 이거에 대해서 이걸로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리스 메인 색소에 얘네 두 개를 보조 색소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키 브라운은 5분의 1 정도, 토프는 10분의 1 정도 쓰시는데 명도를 조금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카키 브라운을 제대로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카키 브라운이 보조 색소로도 쓸 수가 있지만은 카키 브라운을 메인 색소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카키 브라운 메인 색소를 언제? 손님이 왔는데 눈썹이 불구스러운 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그냥 쓰는 것보다는 카키 브라운을 반대로 메인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카키 브라운을 맨 먼저 쭉 짜주시고 손님이 원하는 블랙이든 다크 브라운이든 블랙 브라운이든 이 색을 보조로 카키만큼 5분의 1 정도만 짜주시고 토프를 10분의 1 정도 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키 브라운이 메인색이 됩니다. 카키 브라운이 메인이 되면은 카키색은 제가 말씀드렸죠. 붉은색을 잡아주는 색이 카키 브라운이에요. 붉은색을 덮어주는 거죠. 붉은색기를 잡아주는 건데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중화할 때 올리브로 쓰시면 됩니다. 붉은색을 아예 덮으려고 생각할 때. 근데 붉은색 위에다 지금 당장 바로 시술을 할 거야. 그러면은 카키 브라운을 메인으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카키 브라운을 메인으로 잡아놓고 다크나 블랙 브라운을
보조로 5분의 1 정도만 넣어주시고 토프를 10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은 자 카키 브라운이 메인이 됐겠죠. 이랬을 때는 붉은 눈썹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궁금한 게 또 생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또 문자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얼마든지 주셔도 됩니다. 제가 다 답변해 드릴 거예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지금 기본적인 거 수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붉은 눈썹에 바로 시술할 때 카키 브라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것은 저희 아이리스 색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품은 이렇게 했을 때 저희 같은 이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토프나 버블금 같은 경우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카키 브라운도 카키 브라운인데 카키색보다 되게 어두운 다크 같은 느낌이 나오는 브라운도 있어요. 카키 브라운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품을 사실 때 물론 아까 제가 설명했던 머신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신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색소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색소의 특성과 장점을 알고 사셔야지만 돼요. 그냥 무작정 주세요 해서 제가 이게 유튜브나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카키브는 그렇게 쓰다던데 해서 써보면은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 색소의 성질이 제가 설명했던 이게 저희 거의 기준점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색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엊그제 저한테 문자 주신 원장님 그러세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술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색이 퍼졌어요. 내가 색을 너무 힘의 압력을 너무 많이 줘서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랬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10년이 넘게 하셨는데 10년이 넘게 했는데 그날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색소를 바꿨다든지 무슨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색소를 바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색소를 제대로 된 좋은 색소 바꾸려고 좀 더 비싸지고 바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비싸다고 항상 다 똑같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싸다고 나쁘지도 않고요. 정확한 싸다고 제품이 싸서 싼 게 아니고 정직해서 쌀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거품을 뺀 게 정직한 제품이 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제품을 정직하게 사서 제대로 써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제품을 사는 거, 제품을 구매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원장님들의 몫이에요. 그냥 재료상 가서 그냥 주세요 이거보다는 내가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어떤 제품을 쓰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도 원장님들이 아셔야지만 됩니다. 가르쳐주는 분이 몰라서 못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가르쳐줬으니까 나도 몰라가 아니고 이 사람한테 못 배웠어도 나는 다른 정보로 해서 지금처럼 유튜브를 보든지 해가지고 정보로 해서 나는 갖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꼭 기억하시고요. 제품에 대한 거,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머신에 대한 장점, 특징, 파워 정확히 알고 쓰시고 니들 하나 끝이 구부러지면은 손님이 피부가 다 뜯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통증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색도 퍼짐 현상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쓰다가 디지털로 넘어왔어요. 근데 디지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가격만 올라가지 아날로그나 별 차이가 없는 머신들 되게 많아요. 중국산들 한국 많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런 머신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체크하시고 제품 구매하시고요. 제품을 잘못 구매해서 또 돈이 또 들어가고 그런 낭비가 없도록 우리 원장님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머신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하나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은 스페어 하나 정도는 더 갖고 계세요. 스페어 저희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면은 받아서 국산이다 보니까 금방 AS가 돼서 바로바로 보내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택배 오는 시간 가는 시간 AS 하는 시간 하루 정도 잡으면 최소 3, 4일이 걸려요. 그래서 3, 4일 동안 내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스페어 머신 하나 정도 갖고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제품 구매나 머신 구매 한 번씩 꼭 생각해 보시고 장점을 알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원장님들이 프로가 될 때까지 옆에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는 항상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힘이 되는 것은 작은 문자 하나입니다. 저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다는 좋아요 문자 하나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원장님들이 실수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들이 다 해소가 됐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이런 우리 원장님들과 다음에는 다 하나로 해서 우리 협회에 다 뭉쳐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다 프로가 되시고요. 어느 순간 제가 우리 협회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대회를 한번 해요라고 했을 때 같이 손잡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원장님들이 다 될 수 있게 그런 원장님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이팅입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